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제가 뭐 운해 활동, 잔해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제 거 강의를 뭐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운해 활동은 뭐냐면은 이거를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도. 그리고 지금 해는 거를 10년이 지나서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게 운해 활동. 그 다음에 좌뇌 활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로 유아기의 좌뇌 활동은 뭐냐면은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거. 이거를 무조건 미리 하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좌뇌 활동이에요. 자, 애들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은 그거 배우잖아요. 이거를 뭐 36개월에 하고 막 20 몇 개월에 하고 이거는 다 좌뇌 활동이에요. 도형 모양이면은 다 우뇌 활동이지 않은데 그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거. 학교 가서 책을 읽어야 되고 학교 가서 영어를 해야 되고 또 학교 가서 쓰기를 해야 되고 읽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무조건 미리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좌뇌 활동인데 유아기 때 좌뇌 활동을 하면은 애들이 무조건 생기는 게 강박증이 생기고 활동량에 따라서 애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생겨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냥 모르면 외우세요. 그냥 공식이에요. 우리 애는 책도 많이 읽었는데 공부도 많이 하는데 애가 잘하는 것 같다.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왜? 아이는 얘기를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뭐 같은 나이 또래면은 안녕 그러면서 인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애들하고만 얘기하고 자기랑 마음이 맞는 애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엄마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 하루 일과 중에 엄마가 이 아이를 보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끝해야 2시간이야. 2시간 3시간. 엄마가 맞벌이면은 딱 그거 보는 거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 아니면은 유치원에서 뭐 5시 반에 빼온다. 그러면은 애랑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 잠깐 본 시간으로 애들을 사회성을 체크를 한다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애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이런 말 듣고 뭐 나가서도 뭐 놀이터 노는데 이게 잘 보셔야 돼. 관찰을 잘 해야 돼. 애들이 노는데 혼자 노는지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노는지 또 놀 때 자기가 만든 룰을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책류가 있던 애들이 사회성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유아기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 이제 책류가니 영어니 막 이런 거 했던 아이들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아요? 나중에 3학년 4학년 돼서 어떻게 될 건지 그 미리 아는 법이 있어요. 내가 애들 학습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학교 학습에 관련된 걸 유아기에 하면은 무조건 애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테스트가 돼요. 얘가 책류가를 겁나게 해서 엄마가 미쳐가지고 막 20권 30권씩 매일 읽히겠다 그런 걸 했다든지 뭐 영어를 미친듯이 시키겠다든지 그랬을 때는 간단해요. 일주일간 그걸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아이들의 현상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넘어서의 아이들 특징이에요. 만약에 얘가 엄마가 이제 책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얘가 책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책만 봐야 돼. 이게 뭐냐면은 미디어 중독은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은 책을 못 보게 하면요. 애가 그 다음부터 엄마를 미친 듯이 찾고 뭐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가 자기 주도가 제로인 상태예요. 그리고 자아를 엄마가 지금 뺏어가 있는 상태야. 얘는 자아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애가 계속 미쳐가지고 막 화를 많이 내고 그러면은 뭐예요? 중독,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애들이 3학년 때부터 본인이 하던 거가 다른 애한테 이제 따라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특징들 그런 거예요. 영유 다니는 아이들 얘 영어 일주일만 못 쓰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바보 돼 있어요.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기 때 공부하는 아이들 뭐 지능 테스트 하면은 뭐 120, 130 나오잖아. 이거 200에서 그거 뺀 게 얘 지능 수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못하게 하면은 우리 애가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운해형의 이제 운해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야? 자 오늘부터 너 만들기 하지마. 그러면 알았어 그리기 할게. 그리기도 하지마.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만들기도 종류가 많잖아. 만약에 블럭 하지마 그러면은 다른 거 한단 말이야. 얘가 계속 다른 거 다 못하게 하잖아. 그럼 알았어. 신기한 걸 가져와서 지가 또 뭘 해. 계속 뭔가를 창조를 한단 말이야. 애들이 별로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책을 치우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애들은 그거 당장 못하게 하면은 얼씨구나 하고 그냥 밖에서 놀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요. 보통 책이 쌓여 있는 집 보면은 인형하고 자동차도 쌓여 있어요. 교구도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주로 논단 말이에요. 애들이 생산적인 활동, 머리가 좋아지는 활동을 안 해요. 대체적으로 책류가 하는지. 또 우리 아이는 책이 싫어서 맨날 도망 다녀요. 근데 책이 쌓여 있단 말이야. 책을 보든 안 보든 뭐예요? 책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장 강박, 소유 강박이 걸려가지고 무조건 자기 거는 안 놓치려고 그러고 남의 것도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 있으면은 맨날 싸워요.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마저 엄마가 자아를 뺏어가고 엄마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면 싸우진 않지. 왜? 모든 게 다 엄마 거기 때문에. 이게 영유 다니고 학습집 다니고 책류 가는 집들은 애들이 선택 권한이 1도 없거든. 아이가 완전 AI거든. 엄마의 지시대로 움직이거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가지고 자아를 찾으면서 애들이 그때부터 돌아버리기 시작해요.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AI 아이들은 2학년까지는 육아하기가 편해요. 근데 문제는 3학년부터 어려워져요. 특히 남자애들 중심으로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남자애들이 그때부터 자아를 찾아가지고 자유권을 찾게 되잖아. 그러면은 애가 방종이 돼버려요. 싸가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인격 장애가 돼 있지. 보통 유아기 때 공부를 많이 시킨 아이들이 인격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엄마가 인격 장애가 있으면은 애들이 엄마랑 비슷한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가 인격장애인지 몰라요. 왜? 본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다? 근데 애도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어. 그럼 우리 애는 정상이라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소시오패스야? 그럼 애도 소시오패스야. 그러면은 얘가 정상으로 생각해요. 엄마들은 몰라. 엄마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 그러면 애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으면은 애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거예요. 지금 공부를 시켰던 집들 당장 책을 당장 버릴 수가 없으면은 봉인을 시켜놔요. 전부 다. 일주일만 못 보게 해보세요. 그럼 애들이 뭐하나. 책 중독이 걸린 애들은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운해형 아이들처럼 알았어 딴 거 할게 그게 아니라 그냥 돌아버려요. 아니면은 반대로 뭐예요? 맨날 역할놀이만 해요. 자동차, 인형 그런 것만 만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무슨 이런 애가들이 무슨 130 IQ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영유 다닌 애들 영어 못 쓰게 하면은 그냥 바보 돼 있어. 바보야. 그냥 대화가 안 돼. 어차피 영유를 다니면은 대화가 안 돼요. 티키타카가 전혀 안 되거든. 사회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유 나와서 입학하면은 애들이 지능 수준이 딱 5세 수준인데 영유 나온 애들 다 체크해보면 얼마야? 다 130이야. 거기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200에서 뺀 수치니까는 지능이 더 낮은 거예요. 얘는 영어를 못하게 하면은 그냥 시체 덩어리거든. 아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오리지널 지능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걸 못하게 하면은. 어떤 걸 하나 잘 봐요. 지금 내 육아를 하시는 분들 책 다 치우고 장난감 치우고 인형 치우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예요? 아이에 따라서는 그리기 만들기 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뭐예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장난감까지 치우라고 그랬으니까 애들이 계속 엄마를 찾아대는 거야. 나 뭐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 장난감이나 책 같은 거 이런 걸 딱 치웠을 때는 그 다음 많은 거를 아이들이 하게 되니까 내가 확 깔아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치우고 나면은 분명히 후유증이 생겨요. 금단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애를 막 뭘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애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야. 근데 엄마가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가끔 이제 오포 모임에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이거는 많이 하면은 머리 나빠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머리 나빠지는 거가 이제 머리에 팍 박혀 있으니까는 스스로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이렇게 확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나마 저랑 얘기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 스스로는 참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거기다 대고 막 뭐 해라 그러면서 막 들이밀면은 애들이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엄마들 같이 하면서 천천히 한 달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천천히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이 좌뇌 쪽은 무조건 하게 되면 애들이 강박 증상이 생기게 돼요. 청소 많이 시키면 청소 강박, 정리하면 정리 강박, 숫자하면 숫자 강박, 문자하면 문자 강박. 이 강박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스퍼 공식이에요. 무조건 공식. 모르면 외우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뭐 한다고 그냥 외국 가서 살고 있는 애들 걔네들도 우리나라 엄마들 그 인스타 육아 그거 보고 그대로 하면은 그 집 애들도 똑같은 증상들이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도 다른 집 애들은 잘 놀고 있는데 우리 집 애만 언어지연, 언어장애, 정리강박, 청소강박, 문자강박, 숫자강박 다 있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뭐 말해도 먹히지 않지. 왜? 내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육아를 실패한 이 엄마들, 책에 미친 엄마들, 영어에 미친 엄마들, 자기 애를 정신병을 만든 엄마들, 이 엄마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치원 선생, 어린이집 선생, 학교 선생 하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선생들 중에서 아이들 망가뜨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 망가뜨리는 선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엄마들이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유치원이든 그런 데서 하는 거는 안 보낼 수 없으면 보내요. 대신 집에서 아이들과 내가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만들기, 그리기, 체험 활동 이런 걸 하고 운해 활동마저 또 학원 위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즐기라고 하는데 왜 그걸 또 학원을 보내? 그러니까 모르면은 차라리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고 그 운해 활동마저도 또 학원 위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망가져요. 왜? 그 학원 선생들 중에서 또 7, 80%가 또 좌뇌 방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좌뇌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운해 증후군이 걸려요. 운해 증후군은 이제 운해가 적었을 때 생기는 증후군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기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아기 때는 자운의 규정을 맞추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학교 가서 좌뇌 공부만 하는데 그러면 좌뇌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균형을 따져요. 유아기 때는 무조건 운해가 높아야 되고요. 학교 가서 좌뇌 올라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좌뇌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를 겁나게 해가지고 고3을 졸업한 애들은 대체적으로 운해 증후군이 굉장히 많고 인격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엄마들을 속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지능을 알고 싶으면은 지금 하는 거를 일주일만 못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